이익과 배당금의 빛 아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매 사망 지역에 갇혀 있다. 상점도 약국도 귀 기울여주는 이도 없다. 이것은 단순한 소매업 붕괴가 아니라 사회가 자국민을 버리고 있다는 신호다. 영상에서 그 진실을 확인하고 미국 전역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목소리를 들어보자. 뉴욕, 현대 미국의 상징이 침묵에 빠지다. 한때 잠들지 않는 도시로 찬사받았던 뉴욕은 오랫동안 에너지, 기회, 무한한 활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징적인 대도시는 전례 없는 소매 위기에 직면해 있다. CBS, 월그린, 메이시스 등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주요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다. 이는 단지 익숙한 공급망의 붕괴를 의미할 뿐 아니라 막대한 실직 사태를 촉발한다. 소매업에 평생을 바쳐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미래를 향한 길도 막막하다. 뉴욕의 소매업 실업률은 현재 7.5%를 넘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와 줄어드는 쇼핑 옵션이라는 가혹한 역설에 갇혀 있다. 도시의 생활비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며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불빛과 인파로 가득하던 거리들이 지금은 기이하게 텅 비고 침묵에 잠겨 있다. 전자상거래의 부상도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정한 경제 기반이 존재한다.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격, 높은 세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지원. 이 상황에서 도심의 활기를 이끌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욕조차 동네 상점이 사라진다면 센트럴파크가 온라인 반품용 임시창고로 바뀌는 날도 멀지 않았을까? 당신이라면 보데가도 베이글도 없는 도시에 살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천국에서 소매의 사막으로. 할리우드에서 실리콘밸리, 글렌데일 갤러리아에서 해변, 아울렛까지 캘리포니아는 한때 현대 소비 문화의 전형이었다.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이고 편리했다. 그러나 단 2024년 한 해 동안만 주 전역에서 1,500개 이상의 매장이 폐업을 강요받았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붕괴는 조용하지만 결코 덜 잔혹하지 않다.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 교회 지역, 한때 안정적이었던 중산층 지역들까지 위기에 처했다. 많은 곳에서 주민들은 우유 한 병이나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40km 이상을 운전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지역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부른다. 합리적인 거리 안에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음식과 약과 같은 기본 서비스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을 잃는다. 일상 속에서의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감마저 잃는 것이다. 세크라멘토 교회에 사는 새아이의 엄마는 이제 매주 식료품에 338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금액조차 기본적인 생필품을 충당하기에 빠듯하다. 왜일까? 근처에 슈퍼마켓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도 없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교통 지원도 없다. 그 사이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 압박, 세금, 운영비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전자상거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들었고 전통 소매업체들은 적응하기도 전에 시들어갔다. 그 결과는 깊은 불평등 구조다. 부유한 지역은 여전히 고품질 서비스, 청결한 슈퍼마켓, 당일 배송, 24시간 편의점을 누린다. 반면 단 몇 마일 떨어진 저소득 지역은 부족함과 통조림 의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갇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 캘리포니아는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모두를 포용하는 경제 모델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는 풍요 속에 살고 나머지는 겨우 생존하는 이중구조의 주가 될 것인가? 오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의 황금빛 햇살조차도 서서히 외면당하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감싸기엔 부족할 것이다. 텍사스. 빠른 성장이 항상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텍사스는 미국식 성공 신화의 전형이다. 광활한 땅,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 속도. 오스틴은 남부의 실리콘밸리라 불리고 댈러스와 휴스턴은 뉴욕에 필적하는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다. 언론, 투자자, 정치인들 모두가 칭찬에 마지 않던 텍사스는 남부의 기적이라 불리며 모든 것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도시 번영의 화려한 외관이 벗겨지면서 불안한 현실이 드러난다. 이 성장은 균형 잡히지 않았고 어쩌면 매우 취약하다. 불과 3년도 안 되는 사이 3,100개 이상의 대형 소매점, 슈퍼마켓, 약국, 쇼핑센터를 포함해 문을 닫았다. 특히 교외 및 위성도시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소매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지역 사회는 이제 고립됐다. 상품도 일자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없다. 엘파소, 러벅 또는 샌안토니오 인근의 농촌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반나절이 소요될 수 있다. 주민들은 달걀, 우유, 항생제 한 코스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 마일을 운전해야 한다. 차량이 없는 노인, 이주 노동자, 장애인들은 기본 서비스가 사라진 이 시스템 안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의 물결이다. 마치 건기 속 폭풍처럼 예고도 없이 닥쳐오고 아무런 안전망도 없다. 물류창고 관리자, 매장 직원, 계산원, 수많은 이들이 디지털 역량과 빠른 적응을 요구하는 일자리 시장 앞에서 길을 잃었다. 재교육도 새로운 경력 계획도 없다. 결국 임시직, 저임금, 무보험 노동에 내몰린다. 텍사스는 지금 불균형 발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도시들은 자본, 인재, 현대 인프라를 계속 끌어들이지만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교외와 농촌 지역은 버려진 저지대로 변하고 있다. 쇠퇴는 소리 없이 스며든다. 닫힌 매장, 텅 빈 정류장, 임대 중 팻말이 걸린 시장 좌판,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소매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와 같은 진지한 재분배 전략 없이는 텍사스는 결국 두 개의 세계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글로벌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황량한 소매 불모지에서 발이 묶인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일리노이, 조용히 후퇴하는 옛 산업의 심장. 일리노이, 특히 시카고는 한때 미국 산업 번영의 상징이었다. 도시는 중서부 지역의 교통, 금융,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 일상의 이정표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익숙한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과거 거의 모든 동네에 점포를 두었던 월그린, CVS, 월마트와 같은 대형 체인점들은 동시에 철수하고 있다. 시카고 도심부터 록퍼드, 디케이터, 피오리아 같은 지역까지 매장 폐쇄에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쇠퇴와 사회적 단절이라는 이중 타격을 가한다.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매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다. 사회적 공간이다. 노인들이 신문을 사며 계산원과 대화를 나누는 곳, 아이들이 첫 용돈을 쓰는 곳, 노동자들이 긴 하루를 마치고 가족을 위한 저녁거리를 사가는 곳, 이제는 채소 한 단이나 기침약 하나 사기 위해서도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한다. 환승은 여러 번, 기다림은 강풍과 폭염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리노이 경제의 중추였던 중산층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 필수 서비스가 동네에서 사라지면서 그들은 삶의 통제권을 잃는다.
기본 생필품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예전처럼 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이들조차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붕괴는 그 어떤 금융위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간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후퇴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조용하게, 전문적으로, 깔끔하게, 설명도, 청취도, 책임도 없다. 탄탄한 직업 전환 정책도 없고 소매 공간을 지역 사회 중심 모델로 대체할 계획도 없다. 기업과 주민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도 없다. 모든 것이 그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일리노이는 단순히 소매점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서적 중심축을 잃고 있다. 투자와 사고방식 모두에서 대담한 개입이 없다면 이 옛 산업의 심장은 제야의 실세기의 조용한 쇠퇴를 그려내는 초상이 될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무너지는 소매 공급망. 미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회수원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소매 공급망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년 만에 700개가 넘는 매장이 조용히 문을 닫았고 이는 수백만 명의 일상에서 메우기 어려운 공백을 남겼다. 소도시나 중형 도시에서 CVS나 자이언트 매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쇼핑 장소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중심지를 잃는 것이다. 노인들이 처방약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들이 퇴근길에 장을 보던 곳. 이런 공간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단순한 편리함 이상을 잃는다. 익숙한 일상의 리듬을 잃게 된다. 상업용 임대료는 거의 10% 상승했지만 전자상거래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온 오래된 지역 업체들조차 고정비 증가로 인해 폐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교외 지역에서 실업의 물결을 초래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쇼핑 수단을 잃은 소비자들은 규제받지 않는 채널, 소형 상점, 임시 좌판, 심지어 암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고 상품의 품질도 의심스럽다. 가난한 주민들은 높은 가격의 저품질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 시장이 철수할 때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불이의 명확한 반영이다. 더 심각한 것은 더 깊은 영향이다. 지역 회복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매장이 문을 닫을 때 사람들은 묻는다. 이 자리를 누가 대신할까? 아니면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쇠퇴의 시작일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조차 매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결국 우리는 껌과 우유를 맞바꾸는 시대에 접어드는 걸까? 당신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매장을 잃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지를 잃고 있는 걸까요? 미시시피, 식품 사막과 고령화 인구. 미국에서 빈곤율과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인 미시시피는 이제 생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소매 인프라는 붕괴 중인데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 전역에서 70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문을 닫았고 그 결과 시골 카운티의 거의 40%가 주요 슈퍼마켓 하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주민들, 대부분 노인과 저소득층, 이 사실상 진정한 식품 사막에 살고 있다. 신선한 식품, 약, 일용품이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다. 미시시피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사는 72세 앨리스는 이제 매주 우유와 혈압약을 사기 위해 이웃의 차를 빌려야 한다. 가장 가까운 상점은 8개월 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그 여정에 반나절이 걸린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수십 개의 인근 지역 사회에서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단 2년 만에 가격은 1120%로 상승했고 사람들은 더 깊은 빚에 몰리고 있다. 많은 가정이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일부는 밀가루나 우유 같은 기본 물품의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시시피의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차량 없이 먼 상점에 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소매 구조가 무너지는 가운데 고령화 인구, 저소득, 열악한 인프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곳에서 생존은 진보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 보조금 정책, 더 지역 소유 상점, 이동식 소매 모델과 같은 강력한 개입 없이는 미시시피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미국 경제 지도에서 잊혀진 그림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더 이상 상점이 없다면 한때 미국 산업의 자부심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이제 또 다른 상징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 소매점이 대거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월마트, CVS, 월그린과 같이 수백만 명을 상대로 영업하던 브랜드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단지 기억만 남았다. 그 결과 수천 가구가 전문가들이 소매 사망지대라 부르는 곳에 살고 있다. 방형 15km 이내에 매장이 전혀 없는 상태다. 개인 차량이 없는 사람들, 특히 노인, 장애인, 싱글맘에게 식료품이나 약을 구하는 일은 위험하고 고된 여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단순히 상점을 잃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생명줄을 잃고 있다. 한 매장이 폐업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방세 수입이 줄며 인근의 소규모 사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단 몇 달 만에 한 블록 전체가 유령 마을로 변할 수 있다. 바쁜 거리에 불빛이 꺼지면 범죄와 사회 불안정이 동시에 증가한다. 더 깊은 문제는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 소매 시스템이 무너짐에 따라 사람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돌볼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잃는다. 그들은 단순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경제 회복 정책의 시선 속에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낀다.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이나 데이터 기반의 이동식 소매 유닛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 없이는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는 결코 예전의 삶의 리듬을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조지아, 불안할 정도로 빠른 폐업 속도. 최근 몇 년 사이 조지아, 특히 애틀랜타 교외 지역과 주 남부의 여러 마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수백 개의 소매점이 사라지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패밀리 달러, 월그린, 달러 제너럴과 같은 체인점들은 한때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필수 기반이었지만 지금은 대규모로 철수하며 숫자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파장을 남기고 있다. 상점도, 약국도 구멍가게조차도 없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곳, 수십만 명의 조지아 주민들에게 이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다. 일부 지역은 이제 반경 20마일 내에 소매시설이 전혀 없다. 현대사회에서 이는 기본 서비스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과 다름없다. 주민들은 자녀에게 줄 신선한 우유를 사거나 제때 처방약을 구입하거나 신선한 채소를 접할 수 없다. 이들은 긴 시간과 높은 비용, 고된 여정을 대신 감수해야 하며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지속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존재한다. 소매점의 상실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붕괴시켰다. 매장은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던 공간이었다. 이런 접점이 사라지면서 공동체는 단지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를 넘어서 정서적으로 텅 빈 공간이 되었다. 조지아에서 대형 소매업체들이 빠르게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낸다. 그들은 공동체가 적응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그 공백을 메우려 분투하는 사이 많은 주민들은 이미 자구책을 찾고 있다. 때론 삶터를 떠나기도 하고 때론 장기간 결핍을 견디기도 하면서 조지아는 단지 상점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용하고 끈끈했던 지역사회의 힘과 영혼이라는 사회적 구조 자체를 잃고 있다. 네바다, 잠들지 않는 도시, 그러나 잊혀진 사람들.
라스베이거스 빛과 사치의 도시는 한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매 밀도를 자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다. 오늘날 화려한 외관 뒤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다. 중산층 주민들은 이제 소매 사막에 흩어진 고립된 섬에 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410개 이상의 대형 매장이 문을 닫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때 활기를 띠던 쇼핑센터는 이제 버려진 창고처럼 비어있고 허공처럼 메마르다. 수만 명의 야간 근무자를 상대하던 24시간 슈퍼마켓은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도시 전체 소매 공간의 25%가 공실인 지금, 이는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 네바다의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야간 근무자들은 이제 퇴근 후 장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약국도, 저렴한 테이크아웃도, 일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공간도 없다. 새벽 3시에 근무를 마친 호텔 청소 직원은 이제 자동 판매기에 의존하거나 운이 좋아 기름값이 있다면 20분 거리를 운전해 유일하게 문 연 매장을 찾아야 한다. 노인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그들은 긴 줄을 설 수도 없고 드문드문 운행되는 불안정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주일에만 들르는 이동식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통조림, 냉동 채소, 그리고 작은 희망이 제공된다. 씁쓸한 진실은 이렇다.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여전히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도시를 깨어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잊고 있다. 관광객이라면 그 공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스 라스베이거스나 히스패닉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이 도시는 자신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오하이오, 이제 흔들리는 안정의 상징. 수십 년 동안 오하이오는 미국 중부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안정적인 생활, 접근 가능한 기본 서비스, 그리고 긴밀한 공동체.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그 전통적인 기준의 기반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오하이오는 대규모 소매업 철수를 겪고 있으며 그 영향은 주의 중산층에게 가장 깊이 와닿고 있다. 월마트, CVS, 달러트리, 한때 모든 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이름들이 이제 물결처럼 문을 닫고 있다. 이 상황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단지 얼마나 많은 매장이 사라지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사라지고 있는가이다. 저소득 지역뿐만 아니라 갈수록 안정적인 중산층 커뮤니티, 즉 이 주의 중추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하이오의 고령 주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고정 수입, 사설 교통수단 없음, 그리고 대개 혼자 사는 상황에서 이들은 근처 매장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라졌다. 일부 노인들은 우유, 약, 빵과 같은 기본 물품을 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까지 두세 번의 환승을 거쳐야 하며 그 여정은 반나절이나 걸린다. 노동자 계층 주민들에게 있어 지역 상점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잃고 몇 안 남은 사회적 공간을 잃는 것이다. 작은 마을이나 옛 산업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다. 이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불러오고 가정 안으로도 스며들며 공동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한때 미국 안정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오하이오는 이제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느리고 은밀하며 거의 언급되지 않는 소매업계의 철수에 의해서다. 시의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상적으로는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지역 주도 모델을 통해 소매 인프라를 재건하지 않는다면 오하이오는 더 이상 미국이 본보기로 삼던 안정적 모델이 아닐지도 모른다. 조용한 퇴장, 깊은 상처. 사이렌도 없다. 공지도 없다. 지역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들의 작별 인사나 설명도 없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개의 소매점이 조용히 문을 닫았고
그 침묵 자체가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다. 왜일까? 그 침묵 속에서 지역사회는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남겨지기 때문이다. 이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마치 오랜 친구를 예고 없이 잃은 듯한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공허함을 남기며 CVS, 월그린, 월마트 같은 매장들, 사람들이 퇴근길에 립스틱이나 기저귀, 심장약을 사던 그 장소들은 이제 벗겨진 벽, 철거된 간판,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디트로이트에서 서베너까지, 캘리포니아의 빈곤한 카운티에서 한때 번영했던 오하이오의 중산층 마을까지 주민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로 아파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직업 전환 프로그램도 없었고, 무료 배송 서비스도 없었고, 심지어 사과조차 없었다. 이 소매업 철수는 단지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었다. 지역사회를 조각조각 무너뜨린 사회적 단절이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깨달음은 이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대기업도, 정치인도, 어느 시스템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 개의 매장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한때 활기차고 환영받았으며 희망에 찼던 동네들은 이제 바랜 지도처럼 보인다. 비어있는 공간 하나하나가 한때 번성했지만 뒤처진 공동체의 흉터가 되어 남았다. 성장과 이익의 불평등. 미국 소매 산업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분기별 재무보고서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CEO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며 주주들은 넉넉한 배당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지역사회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익률만을 중시하는 시스템 안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경제 이론상 기업은 수익성이 없는 시장에서 철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철수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때만 유효하다. 문제는 이렇다. 오늘날 소매 지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들은 소비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빠른 부를 창출하기엔 충분히 수익성이 없을 뿐이다. 그 결과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지역들은 서비스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의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만 평가하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일궈온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며 매일 쇼핑을 하지만 충분한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려진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깊은 도덕적 위기다. 주주의 이익이 사람들의 음식, 약, 사회적 연결에 대한 기본 접근보다 우선시될 때, 이쯤 되면 질문은 더 이상 이 매장이 수익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가장 큰 공백이 마민 사회에 얼마나 인간다움이 남아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CEO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문 열려 있는 가게 하나를 찾아 헤매야 하며 그마저 자판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시스템의 침묵, 그리고 사람들의 고독. 문 닫은 가게의 문틈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텅 빈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는다. 빈곤보다 더 무서운 감정, 잊혀졌다는 느낌.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부터 전체 농촌 카운티의 40%가 주요 슈퍼마켓조차 없는 미시시피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의 사람들은 하나의 커지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스템에 의해 보이지 않는다. 한때 그들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믿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동네 가게가 문을 닫고 혈압약을 사던 약국에 봉인 테이프가 붙고 계산대에서 아침 인사를 나누던 사람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묻기 시작한다. 누구라도 나를 보고 있는가? 교통수단이 없는 노인들, 자녀의 우유와 어머니의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싱글맘,
재교육에 길이 막힌 해고 노동자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시스템의 차가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무도 그들의 필요를 묻지 않는다. 더 이상 수익성 없는 지역이라. 분류된 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그 침묵은 강압이 아니라 장기적 부재에 의한 배신이다. 너무 자주 반복되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재.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에, 도움 없이 짐을 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외치던 나라는 더욱 가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이들을 뒤에 남겨두었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매업의 침묵은 단순히 닫힌 가게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경고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외면당할 리는 누구일까? 그리고 당신의 동네는 다음 목적지가 될까? 아니면 다음으로 잊혀질 곳이 될까?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